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간신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력의 맛에 취해 동료를 배신하고 임금을 농단하고 결국 역적까지 저지른 한 남자. 그의 이름은 김자점입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 그토록 악랄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함께 그의 삶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김자점, 1588년에 전라도 나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자는 성지, 호는 낙서라고 불렸고 본관은 안동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어떻게 관직에 나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관료가 되려면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음서, 즉 아버지의 신분을 이용해 관직에 진출했던 것입니다. 광해군 시대, 김자점은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병조좌랑이라는 중요한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 이는 국방 분야의 실력자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시대는 길지 않았습니다. 1623년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로운 임금으로 옹립한 이 사건은 조선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공신 반열에 김자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편에 선 그의 정치적 감각은 그에게 엄청난 보상을 안겨주었습니다. 인조반정의 공신이 되면서 김자점의 인생은 급상승의 궤도에 올랐습니다. 강화부윤, 우의정 같은 고위 관직들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병자호란 이전에는 그가 국방 분야에 능력 있는 행정가로 평가받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그는 시대를 읽는 능력이 탁월한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잘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의 흐름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병자호란은 1636년 청나라의 홍타이지가 조선을 침략한 역사적 비극입니다. 이 전쟁은 조선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수많은 국민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물론 침략자인 청나라에게 1차 책임이 있습니다만 조선 내부에서도 준비 부족과 전략 실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자점은 국방 분야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어영청도제조라는 직책도 맡고 있었습니다. 어영청은 조선의 수도를 방어하는 중요한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자호란이 터졌을 때 조선의 국방력은 너무도 허약했습니다. 이것이 김자점의 탓만은 아니었지만 책임을 회피하려 한 그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난 후 김자점은 권력을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자신과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을 모함하고 그들의 약점을 잡아법정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시류를 읽는 능력이 좋다는 평가는 이제 기회주의자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누구든지 이용하고 버렸습니다. 강화도에서의 일화도 있습니다. 김자점이 강화도에 곡식 10만 석을 드리려고 했을 때 현지의 상인들과 어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군량을 비축하려는 국방 목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권력의 맛에 취한 사람은 개인의 피해 따위는 무시하기 쉬웠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조가 죽고 그의 아들 효종이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김자점은 여전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란 것은 그 정점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가속화되는 법입니다. 효종이 즉위하면서 조선의 정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유능한 왕이 즉위했을 때 그 왕의 신임을 잃은 인물들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김자점은 너무 많은 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밟고 올라간 사람들, 모함으로 감옥에 보낸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모두가 그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옵니다. 1651년 음력 12월 17일. 효종이 인정문 앞에서 김자점을 친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국이란 임금이 직접 신문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더 이상 보통의 법적 절차가 아니라 임금의 직접적인 개입과 강한 의지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드러냈습니다. 김자점이 저지른 악행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뇌물, 동료에 대한 모함, 백성에 대한 착취,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역적 혐의였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왕실을 농단했다는 혐의 말입니다. 고문 속에서 김자점은 자신의 모든 악행을 자백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 그는 자신의 최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권력의 맛을 본 남자가 마지막으로 마주한 것은 신문실의 차가운 고문틀과 자신의 죄악들이었습니다. 1651년 12월 17일. 그날 효종의 명령에 따라 김자점은 능지처참에 처해집니다. 능지처참은 조선시대 역적에게 내려지는 극형 중 하나였습니다. 팔다리를 자르고 몸을 토막내는 형벌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형이 아니라 극도의 수치심과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인조반정의 공신으로 출발해 우의정이라는 최고의 지위에까지 오른 김자점. 그가 이렇게 끝나다니. 역사는 때때로 극적인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권력을 소나기에 넣었던 그 손으로 권력을 잡으려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흘 뒤 김자점의 가족들도 연루 혐의로 연루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한 인물의 타락이 가져온 파장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시대의 임사홍, 그리고 조선의 또 다른 악명 높은 간신들. 역사 속에는 권력의 맛에 취해 모든 것을 잃은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김자점은 그중 한 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만큼의 것을 버릴 것인가? 그리고 권력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가? 김자점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남깁니다. 권력으로 얻은 모든 것은 권력이 없어질 때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